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지는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만 1,727호로 전월 대비 2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4만 1,709건으로 전월 대비 22.4% 감소했습니다. 1월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51.3% 늘었지만 착공 실적은 전년 대비 32.6% 줄면서 거래 절벽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8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적으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총 17,081가구로 이 가운데 65%가 지방에 있습니다. 3월 지방 입주 아파트는 2월보다 63.6% 증가했습니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은 3월에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자, 이제 봄입니다. 봄이면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번 달에는 전국에서 17,0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방에 공급이 되고 수도권은 11개 단지에서 6,000여 가구에서 입주자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급 문제가 과연 언제 좀 풀리게 될지, 또 관망 장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또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부동산 이슈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석용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사님, 이번 달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전국 아파트 총 17,000여 가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5%가 지금 지방에 집중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봄 이사철을 맞은 이 3월 수도권보다는 결국에 지방에서 입주할 수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인구는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은데 자 그렇다면 수도권의 주택 부족 현상 여전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사님은 지금 이 이슈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들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 우리나라의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MC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실제로 수도권 외 지방 일대의 공급량이 수도권 일대보다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우리나라 인구의 약 5천만 정도 되는 인구 중에 3천만 정도 되는 인구가 바로 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 이유는
일자리가 이 수도권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을 좀 많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특히 또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더 공급량 자체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사실은 서울 수도권 일대에 공급을 좀 진행해 줄 수 있는, 특히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뭐 250만 가구다, 310만 가구다,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이 되는 가시화될 때까지는 주택 가격에 대한 안정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던 간에 공급이 되는 시그널,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진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입주가 없었을 경우에는 가격을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갖고도 얘기들 많이 해주고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물론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투기라든지 투자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규제에 대한 투기 방지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가 한번 시간이 흘러가야지만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유력 대선 후보들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공약들 뭐 마구 남발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좀 현실화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3분 부동산 이슈를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좀 같이 짚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이슈 점검과 함께 또 이 부동산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자,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에 직접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이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역시나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화나 그리고 또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등 이 궁금하신 점을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더 정확한 상담 해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고민으로 부동산 올인원의 문을 두드리셨는지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은평구 수색에 있는 네.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네, 상급지로 갈아탄다면 언제가 좋을지, 네. 그리고 어디가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은평구 수색동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에는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85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요 지금 답변에 따라서 좀 어디로 또 다른 데로 가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지역은 있으실까요? 이왕이면 마용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할 수만 있다면 뭐 강남 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좀 폭넓게 고려를 하고 계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고민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석용 이사님과 함께 고민 해결해 볼 텐데요. 이사님 일단은 네. 지금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뭐 차근차근히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부분 현재 이제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저는 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또 조금 전에 물어보신 것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내가 이걸 매도를 하고 좀 더 상급지로 가고 싶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시청자분 혹시 전화 들리시나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거를 매도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 여유 자금 좀 더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대충 얼마 정도 돼요? 1억 이하입니다. 1억 이하.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이제 저희가 말하는 수색 증산 뉴타운에 있는 DMC 롯데캐슬이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세가 한 13억에서 15억대 정도 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1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더 보태셔가지고 상급지에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여력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큼도 좋은 데를 찾기 어렵다는 거죠. 입지는 더 좋을 수 있지만 상품이 더 안 좋은 거로 들어가거나 입지가 더 안 좋은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지금 우리 아파트는 새 아파트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는 마용성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마포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용산이라든지 송동이라든지 강남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보다 상품성이 더 안 좋은, 지금 현재는 새 아파트에 30평대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동일 평형대로 가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평, 20평대 정도밖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시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문의 주신 우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이거 분양받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분양받으실 때보다 지금 금액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여기가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지. 그죠? 네. 일단은 우리가 수색 증산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리게 되면 이렇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약간 V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4등분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현재 아래쪽에는 우리가 월드컵 파크 일대는 전부 다 개발이 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바로 건너편에 보게 되면 이제 북가자 뉴타운이라든지 가재울 뉴타운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고 바로 밑에는 이제 성상시형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집값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통이고요. 이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수색증산 뉴타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수색증산 뉴타운이 이게 아마 다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친구가 한 9,00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9,000세대 되는데 이게 100%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보게 되면은 14구역이라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다 개발되려면 또 증산 4구역도 있고요. 아직 개발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한 80%밖에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완벽한 입지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한 20%가 더 개발이 진행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입지는 거의 완벽해진 입지가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자리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전에는 크게 일자리가 없었지만 현재 지금 상암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타운이 많이 형성돼 있죠. 그죠? 네. 현재도 이 친구가 약 한 1만 5천, 한 5만 명 이상이 지금 근무할 수 있는 업무타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서울 기본계 2030에 보게 되면 수색역에서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수색역에서요. 네. 그러니까 DMC역 사이를 위에를 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해놨어요. 지금 이게요. 근데 네. 현재 이것도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는 가시화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올해 한 5월 달 정도쯤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 2040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데가 아마 이 수색역에 대한 부분을 개발도 충분히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원한대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일대도 업무타운으로요. 약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더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공급이 되는 거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한 두 번째 교통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상암 DMC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시티네요, 그죠? 네. 이 역 같은 경우에 현재는 3개 노선이 다니고 있어요, 현재는. 그죠? 근데 네. 이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2개 노선이 더 들어옵니다, 여기가요. 그 총 5개 노선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서울에서도 굳이 상암 디지털 시티역에다가 지하철을 5개 노선까지 넣어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대가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개선들 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서울에 사실은 거의 끝에 자락이었었잖아요. 그죠?
서울의 서부권의 가장 끝에 자락이었었는데 지금은 네. 요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 덕은지구라고 있고요, 그죠? 위로 네. 올라가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저기 행신지구, 행신인가요? 하여튼 그 향남지구, 쌍동. 향남지구. 그 위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창릉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입지가 더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혹시 고덕동 일대 아시나요? 서울의 고덕동. 네. 그다음에 마곡 일대, 그죠? 그 네. 일대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색 증산 뉴타운과 가장 입지가 흡사한 지역에 있는데 그 서울의 예전에는 맨 끝에 자락이었었는데 그 뒤로 경기도권으로 새로운 신도시가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내 집값에 대한 안전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가면서 내 아파트 자체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현재는 매도 타이밍은 아니에요. 일단 수색 증산 뉴타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천여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어느 정도 공정률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동북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홍대까지 들어가는 원정 홍대선 같은 경우가 착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준공되는 시점쯤 되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금액이 더 올라가 있을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정도 시기쯤에는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저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지금 은평구 수색동에서 실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조금 더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 유지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고민 또 해결을 해드려야 될 텐데 이번에는 김명관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렌즈스타일스의 김명관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사님과 함께 또 어떤 고민을 해결해 드릴지 궁금한데 지금 전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하남의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를 네. 보유 중인데요. 네.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요즘에 지금 시세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언제까지 보유해야 될지, 매도 시점도 좀 궁금하고 해서 전화했어요. 네, 자, 하남시의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아파트 실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자, 그런데 요거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될지 궁금하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사 센트럴 자이 이거 얼마 동안 지금 보유하신 건가요? 2017년도에 해갖고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7년도부터 보유하셨어요? 예, 예. 분양받은 거거든요. 아, 분양 받으셨어요? 예, 예. 17년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금 뭐 분양 받으셨을 때 금액 비교하면 아까 조금 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처음 분양 가격에 비하면 많이 올랐죠. 예. 그렇죠. 뭐 2배, 한때는 거의 이게 한 3배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이거 말고 지금 여기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예. 전세 두고 계시나요? 예. 다른 이제 주택은 있으시고요. 예. 그러면 1주택, 이거 예. 1가구 2주택인 거죠. 예. 지금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양도세 해가지고 1가구 2주택이면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 매매 분양받은 데에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금액을 내가 다 수익으로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금을 일부분 많이 냈을 경우에 절반 이상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내 가치가 지금 현재 우리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10억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 금액을 다 어머니가 회수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지금 현재 굳이 매도를 생각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일단 제 결론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그럼 이걸 앞으로 그럼 내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또 그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미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사에서도 지금 우리 센트럴 자이잖아요. 지금 네. 화면에 보시면 어머니 지금 센트럴 자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미사에서도 지금 이 단지가 가장 비싼 단지예요. 우리가 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민간 분양의 아파트도 있었고 공공 분양의 아파트도 있었는데 여기 한 군데 이 지역만 모두가 다 민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에요. 자이 있죠. 그리고 동양 있죠. 풍경채 있지. 동원 있지. 더샵 있죠. 유일하게 지금 일반 민영이 있는 이제 지역의 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 금액이 형성돼 있는 이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잖아요. 2기 신도시. 예. 그렇죠. 혹시 여기 거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예. 우리 2기 신도시인데요. 우리 1기 신도시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판교나 분당이나 뭐 평촌 이런 3본 지역이 있는데 우리 2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신도시가 한번 형성이 되면 일단 이제 주거 시설부터 들어와요. 아파트부터. 그리고 일정 부분의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오는데 이 상업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안정되어 있는 상업시설이 다 정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 뭐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2기 신도시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한 30대에서 40대의 젊은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이 거주를 하세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이렇게 워라벨이라고 있습니다. 워라벨. 워라벨이란 단어 못 들어보셨죠? 예. 이게 영어인데요. 이제 워크, 일자리하고요. 라이프, 생활, 이제 환경을 밸런스 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 젊은 층들, 이 30, 40이신 분들이 삶을 직장도 있고 교육도 있고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데 있는 가족들의 환경까지도 생각하면서 사는 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신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네. 젊은 분들이 신도시에 많이 거주한 이유는 그만큼 생활 거주 환경이 편해서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기 신도시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분당까지 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과 접근성이 거리가 좀 멀잖아요. 직장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 서울 강남이죠. 네. 지금 우리 미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지금. 자, 우리 미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바로 우리 강일RC를 이용해가지고 이 올림픽대로라는 거 탔을 경우에는 뭐 잠실 강남까지는 20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옛날에는 이 상일동까지밖에 없었던 이 5호선 지하철역이 우리 미사를 통과해서 한남까지 연장이 돼서 어머니가 그때 당시 분양받았을 때는 지하철역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예.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이제 지하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하철역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9호선에 대한 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9호선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황금도선이라고 불려져요. 왜냐하면 9호선은 이 강 아래쪽만 다니거든요. 강동에서 강남을 지나서 강서를 이어주는 라인이 9호선 라인인데 저는 앞으로 9호선 라인 들어왔을 경우에는 미사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교통의 호재만 있고 신도시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미사 지역 바로 옆에 강동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찾길 하나 건너면 서울이고 미사 지역인데 강동구 지역에 대규모 업무 시설이 들어와요. 우리가 고덕, 이제 비즈밸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미사 지역에서 강남까지 잠실까지의 직장인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고득 비즈빌리 직장인들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이 강동구 일대 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미사 신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고속도로에 대한 호재가 있거든요. 세종시까지 가는 포천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이어지는 이런 고속도로에 대한 호재, 초유동 일대 또 업무실에 대한 호재.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서울에서는 미사 지역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신도시 지역이 현재 미사 지역이고요.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지금 하남 교산 쪽에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접근성으로 봤을 경우에는 미사 지역하고 비슷한 입지가 이제 조성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서울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30, 40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미사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에 좀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속상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일단은 보유를 하는 게 더 현명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호재와 더불어서 또 고속도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유망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다시 심석용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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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네. 파주 운정 신도시에 네, 한라비발디, 네. 네, 센트럴파크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주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가 번지가 981번지, 1단지, 센트럴파크 1단지. 1단지. 네. 자, 앞으로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실제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월세 주고 있어요. 네, 임대 주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네. 심석용 이사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자주 보고 한빛마을에 그 한라비발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요. 이거를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1년 분양받았으니까 12년째인가? 꽤 됐네요. 그죠? 네네. 이거 그때 당시 분양받았을 때 미분양 아니었나요? 그죠? 굉장히 막 비싸게 받았어요, 분양을. 그러면은 할인할 때 할인하기 전에 사신 거네. 그죠? 네네네. 처음에 분양할 때. 그래요. 뭐 속상하셨어요. 네, 속상하셨겠어요. 속상했어요. 막 할인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내 돈 막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죠? 네. 자, 그래요. 혹시요. 이게 뭐 네네. 저희가 이 아파트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니고 네. 혹시 뭐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데 이사 갈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또 이제 식구는 없는데 평수가 크고 네. 그래서 서울 이제 우리 딸이 서울에 강남으로 이제 출퇴근해요. 여기서 파주에서? 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멀고 네. 이제 좀 매도를 할까 또 아니면 3호선이 들어온다 하면서도 네. 자꾸 이제 연장이 되고 이렇게 확정이 안 되네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요. 지금-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물론 파주 같은 경우에도 운정시도시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에 대한 호재가 분명히 있는 지역은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3호선 연장, 일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것도 확실한 얘기긴 한데 네. GTX A 노선을 제외한 3호선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언제 들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녀분이 강남에서 출퇴근을 하신다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 멀어요. 그죠? 네. 이거 GTX 아마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그죠? 네. 물론 이거는 뭐 악재이긴 하지만 삼성역까지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할 것 같다. 2028년도까지는. 네. 그런 걸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마음에 네. 이게 지금 아마 매도하시게 되면 그래도 한 7억 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형 평형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네. 혹시 여유 자금은 조금 더 있으세요? 많지는 않고 1억 정도. 1억. 그러면은 이거 매도하고 하게 되면 한 7, 8억, 한 8, 9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잘만 매도하면.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아파트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살기 너무 좋은 아파트고 깔끔하고 이렇게 큰 아파트는 아닌 거 좋은데 살기는 좋아요. 그렇죠. 뭐 다 좋아요. 저도 이제 가봐서 알아요. 근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자녀분의 직장이 너무 멀다. 그리고 네.
제가 봤었을 때는 부동산의 일단 가치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 서울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집도 커요. 넓어요. 그죠? 네, 네. 식구도 없는데. 네.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 입장으로 한다고 하면 두 가지를 결정할 것 같아. 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갈 것 같아요. 새 아파트. 새 아파트로요? 그렇죠. 새 아파트 말고 새 아파트가 될 만한 친구들. 예. 그러니까 재건축.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네. 이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는요, 딱 두 개예요, 두 가지.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네, 세 가지. 예. 서울에서 새 아파트 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재건축. 네. 두 번째가 재개발. 예. 세 번째가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 이거는 뭐냐면 내는 지금 헌 아파트인데 이게 곧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만한 친구들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들어가시는 게 속도가 좀 빠른 이 친구들로 들어가시는 게 3호선 기다리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게 더 빠를까요? 자,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네.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을 들어가게 되면 물론 앞으로 10년 걸릴지 15년 걸릴지 모르지만 네.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수역 있어요. 이수역. 네네. 이수역 아세요? 네네. 방배동 바로 옆에 우리 있는. 딸이 이수역 바로 앞에 거기가 저기 직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거기 보게 되면 우국신이라고 있어요. 우국신. 극동 아파트, 뭐 우성 아파트, 우국신, 신동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리모델링 네. 준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리모델링. 아, 거기가요? 네, 리모델링을 지금 많이 준비하는데 올랐죠. 이 친구는요 지금 조합 설립이 거의 다 됐어요. 네. 조합 설립이 지금- 67%만 되게 되면 네.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65% 이상 됐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몇 년 안에 빠르면은 4년, 5년 안에 새 아파트가 또 변할 수 있는 친구예요. 네. 이 친구가 약 5천 세대 돼, 5천 세대. 예. 상당히 크죠, 그죠? 네네. 근데 그게 언덕바지에 있더라고요. 언덕바지에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울은요, 언덕이든 땅이 꺼졌던 간에 이 새 아파트만 되면 금액이 엄청 올라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우국신 아파트라고 있고요. 네. 그 건너편에 보면 또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현대 아파트. 현대 아파트. 대림 아파트 옆에. 네. 현대 아파트인데 이 친구는 재건축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얘 조금은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단 그 친구는 재건축이야. 아,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훨씬 더 사업적으로 좋기는 해요. 네. 단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만큼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좀 바뀔 것 같은데 아마 이수역 근처에 보게 되면 아까 말한 리모델링 5천 세대 준비하고 있는 우국신 아파트 쪽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현대 아파트, 현대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더 늦지요. 늦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모양은 훨씬 더 이쁠 거예요. 아, 거기 세대 수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현재 세대 수가 약 한 300세대 정도 되는데 아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 500세대 이상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또 이것도 하나, 요거는 이제 강남 일대 가까운 건데 이 7호선 라인을 쭉 타고 오다 보면 신길 뉴타운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신길? 신길 뉴타운, 여의도 바로 네. 밑에. 여의도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네, 네. 여의도 바로 밑에 보면 신길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네, 네. 이 친구들은 지금 비싸. 30평대가 지금 18억씩 한단 말이죠. 근데 바로 신풍역 건너편에 보면요. 예. 지금 현재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예. 거기 같은 경우도 한 8억, 9억 되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이름이 뭐냐면 우창 아파트라고 해서 우창. 우창? 우창. 예. 신길 우창. 신길 우창. 이게 신길 우창이랑 그다음 우성 아파트 2차랑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재건축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하나는 삼성 아파트라고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제가 네네. 봤었을 때는 우성, 신길, 우창 아파트 쪽으로 가시게 되면 훨씬 세대수도 넓고 신풍역이랑도 가깝거든요. 네. 앞으로 교통 호재도 있고 새 아파트로 되면 상당히 가치 있는 데니까 여기도 같이 좀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걸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아니, 여보세요? 네.
저기 9호선 라인 그 강서 3단지나 2단지 쪽은 어떤가요? 제가 봤었을 때는 강남과 직접 연결되고 있는 요 7호선 네네. 같은 경우가 네. 일자리하고 더 가깝거든요. 아, 그래요? 7호선 그리고 쪽이? 자녀분이 강남에서 일한다면서요. 네네. 그죠? 그럼 강남이랑 가까운 데 가야지. 그죠? 네.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 좀 여쭤보셨는데 지금 그 지역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시청자분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서울 내로 좀 다시 오시는 방법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지역들 좀 짚어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역시 김명관 이사님과 함께해 볼 텐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잠실에 트리지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한 30년 넘어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 네. 그거를 지금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거 이제 또 팔아야 되는 건지 그거 하고요. 네. 또 저기 성수동에 조그만 빌라를 또 있어요. 그래서 오, 그거 네. 289에 81 번지가 네. 289에 81. 그거는 어떻게 하고 그냥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자, 어쨌거나 앞으로의 좀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네. 질문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서울 송파구 잠실 트리지움 이걸 네. 지금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신데 자, 이사님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아니죠, 뭐 제가 뭐 아직 답변도 안 드렸는데 제가 안 좋다고 팔려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자, 우리 트리지움이잖아요. 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트리지움. 잠실 네. 세내역. 잠실 역세권이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 그렇죠. 세내역에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 3단지가 단지가 워낙 커서 그래요, 그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위로 보시면 뭐 리센츠 아파트도 있고요. 거기도 엘사, 조금 더 들어가야 엘스도 돼요. 있고요. 네네. 거의 이거 뭐 잠실에서는 넘버 원, 투, 쓰리 뭐 하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요? 아니 잠실에서 얘보다 좋은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하도 오래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예. 잠실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학교 뭐 단지 안에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아니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네. 초등학교,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이런 동네가 없습니다, 지금. 네. 잠실 지역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재건축으로 다시 다 옛날 주공 아파트였잖아요. 네네. 주공 아파트가 이제 40년 넘어가면서 네. 다시 면적을 허물고 그 네. 기존에 있는 평지 바탕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가장 최고로 그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잠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니까 이렇게 대단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이게요. 강북 지역의 뭐 주공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면적과 아니면 그런 언덕이라든지 지형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자, 그래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앞으로 잠실 지역, 우리 트리지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매수하기 힘든 지역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왜요? 모르겠는데요. 아, 그건 왜냐면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기존에 보유하시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 거주하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죠. 여기 창동 예. 새 살아요. 지금 거주를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한 거주를 번도 안 거주 안 하시는데도 했어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는 잠실 지역은요. 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의 일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토지. 네. 이제는 이 잠실동 일대가 너무나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이제 계획하에 잠실 운동장에 대한 마이스 개발도 있죠. 바로 건너면 이 삼성동 현대에서 하는 이제 GBC 개발이라고 하고 이 잠실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주변에 강남이 원래 강남은 좋지만 추가적인 강남이 삼성동 일대하고 잠실 일대하고 개발이 되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어요. 어머님은 지금 전세를 주면서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트리마제 아니 여기 트리지움. 트리지움 네.
트리지움 같은 경우를 이제 매수하시려고 그러면 무조건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저는 안 기존의 했는데. 무주택자가 실거주하실 수 있는 분만 살 수 있는 게 지금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금 살 수가 없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앞으로 계속 가지고 계실 이 권한이 있는 지역이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살지 잠실 않았지. 지역이요. 금액이 많이 비싸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한 20억대 중반 정도 할 겁니다. 그래요. 이 지역뿐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LS나 리센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금액대예요. 더 비싸긴 비쌌죠. 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이 한강변으로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비싸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이 한강변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강변은 아닌데. 한강변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한강변 아니요. 아파트 잠실 S나 리센시가 비싸면 그것보다 한 1억이나 2억 정도만 싸지 예, 충분히 예, 예. 금액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 예. 전체적으로 잠실이 지금 현재 금액이 한 25억에서 한강변 나오면 30억 정도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잠실 일대 금액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 이유는 뭐냐면 잠실 지역에 현재 지금 이 잠실주공 5단지가 최근에 지난주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네, 뭐 재건축이 한다고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뭐 35층 얘기 나왔는데 이제 35층이 아니라 한 50층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잠실 일대 50층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되게 흔집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제일 좋아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니, 옆에 보시면 장미 아파트도 있죠. 네, 네. 그리고 크로바 미성 아파트도 있죠. 네. 우리는 지금 한 3년에서 14년 전에 새 걸로 바뀐 아파트예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이 잠실주공 5단지, 장미 아파트, 크로바 미성 아파트들이 새 걸로 바뀌면 네.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싸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잠실 지역 일대가 30억에서 40억짜리의 아파트 단지로 바뀜으로써 우리 아파트의 가치도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 올라가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오래 보유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머니 지금 부동산 중에는 가장 넘버원, 제일 좋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럼 팔지 보유하셨으면 말고 좋겠다는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성수동 것도 좀 여쭤보려고. 아, 성수동 거요. 네. 성수동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번지수가 289-91이었나요? 81이요. 81이요. 289.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단독주택이거든요. 다세대인데요. 다세대 주택이죠. 네, 네. 그 땅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제가 성수역 보기에는 옆에. 어머니 성수동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전화 끊고요. 네. 이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성수동 물건 내에서 제가 상담을 좀 요청해 드리면 이 성수동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해요. 거기하고 정확하게 틀리는 제가 전화 번지수를 아니에요. 알아가지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저기 선생님 전화번호. 지금 좀 있으면 저희 화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나갈 거예요. 그 전화번호 제가 전화 텔레비전을 안 주셔가지고 보거든요. 다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재개발 쪽으로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 고민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번호로 연락하면 되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담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연결이 못 돼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자리 또 마련을 해놨습니다. 마용성 재개발 투자를 주제로 해서 1:1 무료 상담도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지금 만나보시죠.
자, 저희가 같이 가볼 지역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입니다.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북구 석관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의 지역의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뭐 큰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앞두고 이제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이라는 이렇게 큰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 재개발도 있고요. 또한 이제 뭐 공공 주도 복합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대규모 큰 재개발로 인한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소규모 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규모 재개발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을 하지 못한 지역들, 재개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주민의 동요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지역들을 소규모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에서도 가장 지금 핫한 지역이 바로 어디가 있냐면 이 석관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자, 석관동 지역을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입지적으로는 이제 돌고 지역 초역세권에 있는 지역이 바로 석관동 지역이 있고요. 위로 보시면 우리가 장인 뉴타운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뉴타운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한남 뉴타운, 장인 뉴타운, 이문 휴경 뉴타운 여러 가지 뉴타운들 중에 가장 단일 면적으로 큰 뉴타운이 장인 뉴타운이고요. 아래로 보시면 이문 휴경 뉴타운까지 있습니다. 자, 위아래 뉴타운들하고 이렇게 샌드위치로 껴있는 지역이 바로 석관동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인 뉴타운이 완성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이문 희경 뉴타운까지 들어올 거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석관동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 대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에 또 교통의 호재가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는 우리는 일단 6호선이라는 이제 역세권 지역이 있지만 보시면 이제 GTX 이 광운대역의 GTX 호재로 인한 강남까지 접근성,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 그리고 북부간선이나 내부선을 통해서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 상암동까지 이어지는 지하철에 대한 호재, 그리고 동북선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위로 강북 일대에 이 상계동에 있는 강북 일대에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을 바로 동북선 이용해서 왕십리 도심까지 바로 접근시킬 수 있는 그리고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석관동 일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지금 석관동 지역이 어떤 지금 개발의 움직임이 있냐면요. 여기저기 지금 다 석관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석관동 일대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 후보지였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지금 구형이 돼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석관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현재 서울 시내에 단일 면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개의 단지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석관고 일대도 플러스 4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하고 있어서 이 지역만 총 17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총 3,000세대 이상의 지금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석관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물 이제 시세를 한번 보면 현재 매매 금액으로는 한 3억 5천 정도 지금 매매 금액이 측정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이 한 2억 3천 정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일반 민간 재개발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 한 10년 걸릴 거라 한 3년 만에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동의서를 지금 현재 걷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소액으로 서울 아파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석관동 지역에 한번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북구 석관동 앞으로 이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심석용 이사님과 김명관 이사님께서 이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 무료 상담, 지금 마용성 재개발 투자를 주제로 상담 자리 마련돼 있는데요. 또 아까 조금 더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 계셨죠. 자, 역시나 다 모두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명관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